금전이라 그러거든요. 금전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럼 얘한테는 채권이 뭐예요? 얘는 채권이 뭐예요? 이 채권은 돈을 받을 권리예요. 채무는 뭐예요? 그림을 줘야 돼요. 그럼 얘는 채권이 뭐예요? 얘는 채권이 뭐예요? 그림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얘는 채무는 뭐예요? 돈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1차 차원이에요. 1차 차원. 그래서 이게 기억 부분이에요. 기억 부분. 그래서 기억에서 의뢰채무라고 한 부분이 여기에 있는 요거예요. 요거. 근데 2차 차원이 뭐냐면 여기에서 문제가 뭐가 발생됐냐면 얘는 돈을 줬어요. 근데 얘는 그림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갑이라는 애가 야, 너 왜 그림 안 내나? 이랬더니 얘가 지성 그림 타버림 이래 버린 거예요. 그림 불에 타버림 이렇게 돼서 소실이 된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얘가 해제권이 생겼어요. 계약 해제권. 그리고 야, 원상 회복시켜. 이런 사기꾼 같은 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얘가 갖는 채권이 생겨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얘만 채권 생기고 채무는 없다고. 따로 없다고 했죠. 이거 일반 당사의 채권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채권이 2차 차원이에요. 이 2차 차원이 바로 얘가 얘기하는 니은의 갑의 채권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차원과 여기서 얘기하는 차원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채권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도 채권이 있어요. 갑이 갖고 있는 채권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채권과 이 채권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미 얘가 그림이 소실돼 버렸기 때문에 그 뒤 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차원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기억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만약에 얘 청구와 얘 이행으로 소멸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뒤에 있는 얘기가 갑이 갖고 있는 채권이랑 이런 것들이 발생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니은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것이다. 그래서 니은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갑의 채권이었는데 이 갑의 채권이 둘 다 하는 거였어요? 채권자랑 채무자 둘 다 하는 거였어요? 아니었죠. 한 명만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얘는 둘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기억이 이행되면 그 결과로 니은이 소멸하는 관계이다. 이거 변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변제? 근데 만약에 얘가 돈을 주고 얘가 이 그림을 줬으면 둘 다 변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상황이 끝난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한쪽이 변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변제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소멸하지 않죠. 이건 변제가 안 됐다는 얘기니까. 그 기억과 니은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거다. 동일한 계약의 효과예요? 동일해요? 안 동일하죠. 얘는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했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얘도 틀린 거예요. 기억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나요? 자, 여기 채무라고 했죠. 인도해야 되죠. 의무 있죠. 그 니은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니은은 원상 회복이니까 내가 돈 줬던 거 다시 돌로 내놔 라는 거니까 이거 다시 돈 지급해 이 말하는 거거든요. 이 채권은 뭐예요? 청구권이지. 청구권이라는 건 뭐예요? 청구가 뭐냐면 내가 요청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잠깐만, 계속 안 나왔나? 예, 돈을 지급하라는 건 청구권.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기억은 사실은 저는 처음 풀었을 때 여기다 물음표를 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 이해해서 다시 찾아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부터 빨리빨리 지우고 남은 거에서 찾으셔야 돼요.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둘 다 이 소멸하려면 둘 다 그 청구와 이행이 둘 다 동시에 시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아닌 거고, 그리고 가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가 뭐였지? 보시면
이행 불능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행 불능이 됐다라는 건 요 얘기하는 거죠. 요 얘기. 계약을 했는데 그림이 있다가 소실로 없어져 버리는 경우. 그래서 이행 불능된 경우.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을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됐죠. 그래서 갑의 계약권 해지권이 발생한 거죠. 뭐야 이거 1번이 답이네. 1번이 답이죠. 그리고 한번 조금 더 봐볼게요. 한번 더 봐볼게요. 갑은 소를 제기하여야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소를 제기하여야 라는 건요,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건 얘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건데요. 자, 재산권이라는 걸 이전받을 수 있다고 되는데, 아까 전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서 받는 게 S1이었고요.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한 게 S2였어요.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강제 집행 신청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단정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거는 S1만 얘기한 건데 S2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만 단정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거라는 거예요. 자,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그림에 의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틀린 거죠.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야만 그림 A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림 A가 아니고 돈이죠. 돈. 이미 이거는 그림이 소실됐는데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어떻게 그림 A를 다시 가져와. 말이 안 되죠. 갑과 을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 되었다. 아니죠. 무효가 된 거죠. 이행 불능이 된 거는 이 을이라는 애가 그 그림을 자기 과실로 소실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무효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얘도 틀린 거고. 을이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책임지라고 이야기했죠.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져야 돼요. 과실이어도 책임은 져야 돼요. 고의면요, 책임을 지는 거 플러스 형사고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형사고소는 안 당해요. 이 과실이라는 게 밝혀지면. 과실이어도 책임은 져요. 이런 거고. 자, 이제 19번에 3점짜리 문제인데, 저는 이런 게 왜 3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그 전 문제에서도 그 무슨 문제였지? 42번 제일 오답률 많았던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바로 전에 41번 문제였나? 제가 변수 추출하는 문제라고 얘기 드렸었죠. 얘도 변수 추출이에요. 보기 문제는 대부분 다 변수 추출이에요. 얘도 변수를 본인이 꺼내기만 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변수만 잘 꺼내오면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 여기까지가 증여 얘기하고 있네. 증여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언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유언이래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뭐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조금 외우는 방식인데요. 대부분 이 수능 선지에서 또는 이 보기에서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주, 또, 만, 대, 중. 전 이렇게 외웠거든요. 주또만 대충, 주또만 대충. 전 계속 이렇게 외웠어요. 주또만 대충, 주또만 대충. 이게 뭐냐면요. 주어를 잘 확인해야 돼요. 주어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하면 주어 갖고 선지를 틀리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매도인, 매수인 이걸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리고 또는 뭐냐면요. 또한 요렇게 나와 있는 거 뒤에도 문제가 좀 많이 잘 나왔어요. 문제가 좀 많이 잘 나왔다는 거고, 이 만은 리미테이션 개념이죠. 이런 거 증여자만 요런 거 있죠. 요런 거는 항상 문제로 나왔어요. 진짜로 항상. 그래서 얘는 리미테이션 개념이기 때문에 만이라는 거는 only라는 뜻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그 문제로 나왔고, 이 that도 똑같아요. that은 이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대절 구문. 그러니까 즉 한국말로 하면 사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트에서 산 사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저기 있는 사과를 가져와 라고 얘기하는 거랑 내가 산 사과를 가지고 와. 내가 산. 그러니까 그 애플, that, 뭐 I bought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산 사과라고 하면 앞에 있는 내가 산이 정말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사과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내가 산 요게 선지에서 바뀌어서 나와요. 친구가 산 사과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도 문제가 잘 나온다는 거고 이 중은 뭐뭐 중에 뭐다. 뭐뭐한 경우에 뭐뭐한 중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또만 대충은 반드시 표시를 하고 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도 자 보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자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증여자만 의행 의무를 지닌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얘는 이 증여를 해주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네 둘이 서로 의사를 표시해요. 상대방이 승낙을 해요. 의사를 표시했어요. 내가 너한테 줄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승낙. 오케이. 요것도 있어야 돼요. 다만 증여자만 의행 의무를 진다라는 거니까 얘만 의무가 있어요. 채무. 얘만 있어요. 얘는 의무가 없어요. 요게 하나가 변수값이에요. 그거 자 유언 보세요.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자 보세요. 얘도 갑이 있어요. 그리고 을이 있죠. 이 갑이 유언자예요. 얘가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근데 얘는 승낙 그딴 거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 의사 표시 필요가 없어요. 얘는 요것만 주면 돼요. 요것만. 근데 의무라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여기 의무라는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어찌됐든 얘는 얘한테 의사표시 요거만 하면 돼요. 요거 두 개가 차이가 있죠. 얘는 승낙이 필요해요. 근데 얘는 승낙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변수값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매매는 어땠냐면 갑과 을이 있어요. 그럼 얘도 의사표시를 하고 얘도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얘도 의무가 있고요. 얘도 의무가 있었어요. 요 차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변수값이 다 다르죠. 아 지금 너무 카메라가 안 보였네. 제가 이걸 쓰느라고. 얘는 의사표시가 다 있어야 되고 의무 있고 얘는 의무가 한쪽한테만 있어요. 증여하는 사람한테만. 얘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의무 같은 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증여, 유언, 매매는 모두 법률 행위로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자 보시면 의사표시 있죠? 의사표시가 어쨌든 죄송해요. 여기 의사표시 있죠? 여기도 의사표시 있죠. 그러니까 모두 다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증여, 유언, 매매는 모두 의사표시가 있는 거예요. 맞다는 얘기고요. 증여와 유언이요. 요 두 개만 보라는 거예요. 요 두 개. 증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여는 법률 효과가 뭐예요? 어쨌든 의행 의무를 지닌다라는 거는 법률 효과가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이 증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법률 효과예요. 유언도 어찌됐든 그 유언에 대한 법률 효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죠. 이게 목적으로 한대요. 근데 얘는 차이가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공통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목적은 공통된다. 요거죠. 자,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자,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매매에서요 변제를 발생시키지 않나요? 매매에서 변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우선 이거는 넘어갈게요. 잠깐 넘어갈게요. 우선 저는 이거는 만약에 좀 까다롭다 싶으면 여기다 물음표를 치고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시 확인 안 하려고 그래요. 우선 쉬운 것부터 보려고 그래요. 자, 증여는 요거예요. 증여는
당사자 1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맞죠? 지금 당사자 100만이에요. 1방만이에요. 증여자 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만 얘가 또 나왔죠. 이 만이 또 나왔어요. 1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 차이가 있다. 자, 매매는 양 당사자가 모두 갖고 있죠. 일방 다 얘네 다 갖고 있죠.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얘랑은 차이가 있는 게 분명하죠. 선생님 맞는 거고요.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자, 증여가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하나요? 볼게요. 얘가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그럼 얘도 승낙이라는 게 있죠. 어찌됐든 얘네 둘 다 의사 표시가 성립하네요. 증여는. 그러니까 얘 맞죠? 얘 맞는 얘기 한 거고. 의사 표시가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 의사 표시 합치가 필요 없나요? 지금 보세요. 유언 같은 경우는 의사 표시 한 명만 있고 얘는 할 필요가 없죠. 둘 다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유언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고 틀린 거는 얘밖에 없죠. 자,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증여 같은 경우는 의무를 진다라는 점이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니까 아까 그 변제 부분을 다시 보시면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해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고 했잖아요.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지닌다라는 건요. 채무가 있다는 소리예요. 얘는 얘한테 줘야 될 채무가 있어요. 얘가 권리가 없는 거예요. 권리랑 의무가 없는 거예요. 채무가 있는 거죠. 채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발생시키지 않는다 자체도 틀렸어요, 이미.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매매와 차이가 있나요? 매매는 변제 의무가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틀린 거죠, 3번. 이건 또 좀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이건 3점짜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요 위에 있는 요 문제보다 더 쉬워요. 이 보기 문제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어쩌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졌네, 시간이. 예, 어쨌든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곱씹어서 좀 보시려고 하시고 제가 이거를 해설을 해드리면서 좀 해드리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어쨌든 이 민법 지문이나 법 지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식화인데 제가 도식화를 따로 그때처럼 그리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 그 관계 서로 이 당사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파악하면서 읽으시는 게 좀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